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방송인 전철우 씨가 베트남에서 4억 사기당했다. 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네, 유치스에서 보도했는데요. 탈북 방송인 전철우 베트남서 4억 사기당했다. 며칠 전에 한 연예인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못 믿으시겠으면 자기에 대해서 다 공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바가 있는데, 이게 베트남에서 사기 이러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사기꾼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사기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베트남도 이 냉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죠. 왜냐하면 더운 나라니까. 이 더운 나라, 그래서 북한 이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냉면 기계를 유학을 갈 때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냉면을 좋아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베트남에서도 냉면 사업이 되겠다. 아, 이거 냉면 아주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냉면 사업이 되겠다. 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얽히다 보면은 이런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베트남도 사기꾼들이 많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에서도 한국인들도 속잖아요. 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사이비 종교, 그 속이는 자들이 한두 자들이 아니죠. 네, 그래서 계속 속이는 자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이비 정치인, 사이비 종교인, 사이비 경제인, 사이비 교육인 해가지고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의대 이게 교육이다 해가지고 세뇌시켜가지고 나라를 붕괴시켜가지고 저출산 문제까지 터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이게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언어를 모르잖아요. 또 그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마 코인으로 큰 돈 벌겠다, 전직 경찰이 베트남에서 원격 사기 벌였다, 이런 거 보세요. 이거 한국의 사기꾼들이 베트남까지 건너가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모습들. 네, 그리고 베트남 온라인 경마 게임 투자 사기 전직 경찰 수배범을 체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노이에서 체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한국인 이렇게 촌이 있죠. 코리아타운이다. 그래서 한국인이 집결한 그러한 집합촌들, 그러한 촌들에 가면은 한국어로 다 통합니다. 이거 베트남어 한마디도 못해도 되고, 뭐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한국어로 하면은 뭐 한국어 학과 나온 직원들이 호텔에 다 배치돼 있고, 또 뭐 가게 같은 데도 가면은 다 한국어를 하거든요. 직원들이 요즘에는 이제 뭐 베트남에 한국어 학과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 졸업한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근무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인이 이 집합돼 있는 그 촌에 가보면은 그냥 뭐 호텔 같은 데도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 직원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한국인들 집합촌에 숨어 들어가지고 사기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 또 이 베트남 사람들, 한국도 사기꾼 많은 것처럼 한국도 사기꾼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은 것처럼 베트남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 결혼 6일 만에 도망가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베트남 아내 공개 수배한다. 이게 결혼 사기도 많은 거죠. 조심해야 되고, 베트남 TV까지 나온 한국 계절 노동 사기 단체 소송으로 번진다. 한국의 계절 노동자로 가면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이 한 20만 원인데 200만 원 10배 아닙니까? 그러면은 200만 원 이상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사기를 친 거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터져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폰지 사기, 이게 폰지 사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거죠.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 폰지 사기,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 뭐 각종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각종 히터류라든지 뭐 자원, 무역 이런 사기들도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네, 한국인 여행객은 오픈 채팅방 단계부터 먹잇감이 된다. 아, 내가 베트남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나한테 뭐 여행 안내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잘로라든지 뭐 이런 데 올렸다. 그러면은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죠. 먹잇감이. 네. 17조 원 횡령 베트남 금융사기 주범의 사형 선고. 네, 이거 보십시오. 이 베트남에서도 17조라는 엄청난 돈의 17조 원입니다. 네, 금융사기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베트남에서 지금 금사재기 국제가보다 8% 이상 거품이 있다. 지금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깜짝 놀랐거든요. 전염병 3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물가가 그대로였어요. 예, 그런데 올해 가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물가가 정말 많이, 거의 2배 정도로 올라가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뭐 분짜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클린턴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오바마가 먹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유명한 분짜라는 게 있어요. 쌀국수 종류인데, 그게 한 3만 동, 그러니까 1,5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 5만 동,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 2,500원 정도로 올랐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과거에는 3만 동 정도였거든요. 근데 1,500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2,500원, 1,000원 정도가 올라버린. 그래서 상당히 삶이 팍팍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네, 금사기 같은 경우도 일어날 수 있고, 한국 가려면 1,000만 원, 모집 사기의 베트남 식구를 보세요. 한국 가려면 1,000만 원으로 거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하든 한국의 노동자로 가든 한국에 유학을 가든 한국에 뭐 결혼해가지고 한국으로 가든 여행을 해서 한국으로 가든 또 한국에 내가 의료 치료를 받으러 간다, 이런 거를 가든 간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보내준다. 1,000만 원씩 1,300만 원씩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1,300만 원.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베트남 사업에 투자하세요. 폰지 사기 일당 성취됐다. 막 뻥을 치는 거죠. 베트남이 막 성장하고 뭐 기의 땅이고 막 떠들어대는데 결국은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죠. 네, 베트남 유학생 입학금 수억 원 가로챈 업자 구속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베트남 가서 사기도 치고, 그리고 베트남인들이 사기도 치고, 그냥 2중 3중으로 막 사기를 치는 거예요. 네, 자영업자들에게 불어닥친 베트남 창업 열풍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이거 뭐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투자했다가 보면은 한인촌에 투자를 해. 한인촌에 그냥 막 식당들이 넘쳐납니다. 네,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게 자기들끼리.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과 현지화 시켜야겠다. 그러면 그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원들 문제, 또 회계 문제, 또 횡령 문제, 또 세금 문제, 뭐 세금 폭탄 막 맞을 수 있죠. 또 갑자기 뭐 환경 훼손을 시켰다, 뭐 또 무슨 뭐 소방법을 위반했다, 위생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위생 지키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막 그냥 벌금 막 매기고 경찰들이 뒷돈 뜯어가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피가 마르죠. 피가 말라. 네,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은 괜찮아요. 대기업. 네, 대기업들은 정부 자기들끼리 이제 무슨 뭐가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다 보호해 줍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저를 하지 말라고 말려요. 네, 뭐 저한테 뭐 와가지고 뭐 또 제조업 공장 만든다 막 이런 사람들 있으면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럽니다. 네, 제 가족이라도 저는 말릴 겁니다. 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냥 가끔 여행이나 가시고, 네, 그런 거 괜찮습니다. 여행이나 가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만약에 은퇴해가지고 내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자주 놀러가는 형태, 그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항상 하고 있어요. 자, 스타벅스 배민도 정착 못한 베트남의 두 얼굴. 네, 이게 나오죠. 스타벅스가 왜 베트남에서 정착 못했을까? 또 배달의 민족이 왜 그랬을까? 배달의 민족 그 이상으로 이 배달 시스템을 금방 베껴버립니다. 그리고 뭐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 문화,
또 차 문화가 있어요. 거기를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민족 대 민족으로 막, 그러니까 자기들이 횡령을 해놓고도 나중에는 직원들이 딱 뭉쳐가지고 우리 민족 대 외국인으로 팍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은 곳이 베트남이고, 미국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나라 아닙니까? 미국, 중국, 일본, 몽골, 또 캄보디아하고의 전쟁 뭐 다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프랑스까지 그런 전쟁을 어떻게 이겼을까? 굉장한 머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한 싸움에서 쉽지 않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또 게릴라 작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작전을 쓰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자, 참이슬 한 병에 8,000원이 넘더니 짝퉁 소주 판친다 그러는데, 저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소주 한 병이 이 한국 식당에서 보니까 7,000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7,000원 정도. 굉장히 비싸죠. 한국에서도 뭐 식당 가면 한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소주가 7,000원 정도 더 비싸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짝퉁 소주가 판치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짝퉁 소주인데도 이렇게 해놨네요. 요걸 짝퉁 방지하기 위해서 소주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모습들. 불법 체류자 외국인 유학생만 노렸다. 대부업 도박장 운영한 베트남인들. 굉장히 사기 기술이 발전돼 있죠. 베트남 신생아 수술 후원금 가로채고 동포 상태로 사기친 부부가 검거됐다. 동포들 등친 베트남 이주 여성 돈꾼디 카지노 들락날락했다. 동포 뒤통수 친 베트남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거 뭐 동포고 뭐고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철우 씨 같은 경우에도 뭐 냉면, 이 냉면으로 유명한 분인데, 베트남에서 냉면 사업하면 되겠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뒤통수 맞아가지고 이렇게 사기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 연예인이 오죽하면 못 믿으시면은 제가 모든 거 다 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곳이 베트남이다. 한국도 사기공화국이죠. 베트남도 똑같아요. 한국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그런데 한국인이 베트남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한 3살 수준이 되는 거예요. 3살 수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법, 행정, 언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기당하는 게 1000%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